네, 앞서 보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가졌습니다. 지난 2013년 11월에는 28분에 걸친 연설 중 경제를 46번, 활성화를 12번 언급해서 경제 활성화를 정책 기조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의 오늘 국회 시정연설은 어땠는지 김혜영 연합뉴스TV 정치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을 했는데 가장 관심 모았던 역사교육 정상화에 대해 관련된 부분, 방금 전에 보신 대로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밝혔습니다. 의지를.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강력한 네. 표정과 손짓까지 동원하면서 비언어적으로도 이미 그 국정화 추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은 그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그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통일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그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또 정통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이렇게 또 손짓까지 해가면서요.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서 그 더 이상의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확립을 하고 또 통일 시대를 대비하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네. 당초 시정연설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예정보다 15분이 지나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박 대통령이 원래 10시에 예정이 돼 있었던 시정연설을 15분쯤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이 그 국정교과서 반대 그리고 민생 우선 이렇게 써져 있는 그 팻말을 그 모니터 뒤쪽에 이렇게 노트북 뒤쪽에 붙여놓고서 침묵 시위를 벌였기 때문인데요.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잡고 그 야당 의원 특히 지도부에 부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삼권 분립의 나라로서 행정부나 이제 사법부에 예를 요구하듯이 우리도 이제 행정부나 사법부에 예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인쇄물 제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정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연설이 끝나고 난 뒤에 로텐더홀에 국회 이제 로텐더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쇄물을 갖고 얼마든지 그 언론의 그런 의지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좀 떼어달라라고 이제 협조를 거듭 당부를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일단 유지부동이었습니다. 이런 야당 측의 이제 돌발 행동으로 박 대통령의 연설이 늦어지자 이제 여당 지도부는 김무성 대표의 주위에 모여서 이제 대책을 수기를 했는데요.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 의석을 향해서 직접 그 인쇄물 제거를 종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 의장의 거듭된 요청에 야당 지도부도 이제 문재인 대표 주위에 모여서 이제 인쇄물 제거와 관련해서 이제 여부를 논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해서 결국은 15분의 그 지연 끝에 이제 시정연설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시정연설 주요 키워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청년, 개혁, 뭐 일자리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금 살펴보면요. 경제를 56번으로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32번 언급을 했고요. 개혁이 31번, 그리고 일자리가 27번, 그리고 국민이 26번, 혁신이 20번이었습니다. 그 외에 문화와 예산, 역사, 교육, 공공 이렇게 이 순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화가 18번, 그리고 예산이 17번, 역사가 12번, 교육과 공공이 각각 11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횟수만 보더라도 이제 경제와 청년, 개혁, 일자리 이렇게 네 가지를 가장 많이 언급을 한 셈인데요. 그만큼 경제 정책과 청년 일자리 그리고 4대 개혁에 방점을 찍은 그런 시정연설이 아니었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메인이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안 박근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서 편성하는 두 번째 예산인데 예산안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이 부분에도 좀 많은 설명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자리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그 애초 취지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방점이 찍혀 있는 시정연설이었죠.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렇게 의미를 강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에 14조 8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또 내년에도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복지 분야에 투자를 해서 취약계층의 소득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4인 가족의 그 최대 생계급여액을 이제 금년보다 21%를 높여서 127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직자들의 그 신속한 재취업을 위해서도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기관을 확대를 해서 2017년까지 100개소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핵심 축이죠. 이 바로 창조 경제인데 네. 창조 경제 틀을 완성시키겠다. 이것도 강력하게 좀 밝혔죠, 의지를. 네, 맞습니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이제 창조 경제와 문화 융성, 특히 이제 문화 융성도 같이 강조를 했는데요. 예. 이 두 가지를 축으로 해서 경제 도약과 또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융합센터의 그 창업 열기를 또 강조를 하면서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하는 어떤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벤처 창업 생태계도 지속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서 이제 창업 지원 자금을 1조 8천억 원으로 이제 확대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창조 경제를 뒷받침하는 R&D의 경우에는 투자의 효율화 그리고 내실화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앞서서 경제, 청년, 개혁, 일자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고 했는데 일자리 예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 일자리 예산을 20% 이상 확대를 했는데요. 예.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8%를 늘려서 역대 최고 수준인 15조 8천억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희망 펀드를 제안했던 사실도 거듭 이제 다시 소개를 했는데요. 네. 청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계 주거비와 또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투자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형 그 민간 임대 주택인 뉴스테이를 올해보다 50%를 늘린 15,000호를 공급을 해서 네네.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라고도 약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집 보조 대체 교사를 2배 이상 늘리고 또 보육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육아와 일 병행이 가능하도록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을 금년 5,700명에서 14,605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네.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어조로 설명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내년부터 정부 보전금이 네. 매년 1조 5천억 원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또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국민 혈세도 절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를 예.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그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라고 일단 자평을 했는데요. 이 합의가 실행이 된다면 능력에 따른 어떤 임금 책정이나 그리고 또 인사 운영 등을 통해서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을 하는 데 위해서 이제 181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또 노동개혁 뒷받침을 위해서 그 실업급여 지급액을 더 높여서 상향 조정하고 또 수급기간도 30일을 연장을 해서 총 이제 1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이제 고용 안전망을 더 튼튼히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교육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네. 이제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 융성을 또 강조한 부분이 네. 눈에 띄었습니다. 네. 문화재청 투자 작년보다 7.5% 더 증액 편성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박 대통령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융성도 같이 강조를 하면서요. 그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K-팝과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런 그 문화 콘텐츠 분야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이제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는 핵심 전략 사업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문화재정 투자를 총 지출의 1.7%까지 끌어올려서 모두 6조 6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7.5%가 더 증액이 된 건데요. 이제 분야별 지출 항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게임 분야 지원도 48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도 밝혔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이제 사실은 기존의 입장을 다시 재확인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 정부는 이제 확고한 국가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의 여망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또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대북 억제 전력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 역량을 더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내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총지출 증가율보다 더 높은 4.0%로 책정을 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또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이산가족의 그 전면적 생사 확인과 상봉 정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